대법원이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9일 만에 선고를 한 이유가 결국 이재명은 유죄라는 낙인을 찍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명백히 부당한 대선 개입입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선고를 한 것은 대법원이 주권자 위의 군림에 주권자의 선택을 좌우하려는 것으로 국민 주권을 파괴하는 사법 쿠데타입니다. 석전석결로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이 모두 파기환송을 주장한 점은 오로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편견과 아집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파기자판으로 이재명을 날릴 정도의 결기는 부족했습니다. 파기환송은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의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뉴턴의 제3법칙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재판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이재명 지지층도 더 결집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로 인해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지, 대선 후 대통령 자격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향후 재판 절차를 살펴보고 나아가 사법개혁 방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3일 대선 전에 유죄가 확정되어 이재명의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지를 최악의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라는 것은 원심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에 배당되었고 15일 오후 2시에 첫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이날 이재명이 재판에 출석하면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즉일 선고라고 합니다. 이재명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도 가능합니다. 첫 공판기일 바로 다음 날인 5월 16일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유죄는 이미 확정된 것이고 형량이 얼마인지만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면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재상고라고 합니다. 재상고는 고등법원 선고 후 7일 안에 해야 하고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접수하면 20일 이내에 재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재판을 하려면 최소 27일이 걸립니다. 고등법원에서 16일에 바로 선고를 해도 최소 27일을 감안하면 6월 3일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이 될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경희대 소보학 교수가 대법원이 20일간의 재상고 이유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을 해서 이재명을 날릴 수도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보학 교수는 이전 판결을 검토한 대법원이 이재명의 상고 이유서를 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바로 판결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지난 2심에서 이재명은 무죄라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이번에 파기환송된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야 처음으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대법원이 이미 읽어봤다는 식으로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대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20일에 재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을 무시하고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다면 대법원은 더 이상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전원을 탄핵해야 합니다. 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되므로 민주당 단독 의결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6월 3일 대선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헌법 제84조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되는지, 즉 기존의 재판이 중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되는지를 놓고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만약 고등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이 나오고 대선 후에 대법원으로 넘어왔는데 대법원이 재판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당의 선거에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사건은 지난 20대 대선의 사건이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어도 6월 3일 21대 대선 당선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통령은 대표적인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퇴직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의 대통령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이재명 입장에선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84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 중지를 결정하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재판 진행을 결정하면 대통령직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적인 논란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넘기 때문에 국회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원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을 구성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은 필요합니다. 나아가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법관 직선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대법관들이 본인의 임명권자 성향에 따라 10대 2로 판결하여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정권이 대법원장만 통제하면 재판까지 통제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4.19 혁명 때도 사법개혁의 핵심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출 제도의 도입이었습니다. 국민 직선은 아니고 선거인단 방식의 관선제였지만 헌법을 개정하여 사법 민주화를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법관 선출제를 폐지해 버린 것입니다. 멕시코는 올해 6월 1일 세계 최초로 대법관 9명을 포함 881명의 모든 법관을 국민투표로 선출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 국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과감한 개혁과 새로운 실험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주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방법원장, 지방검사장, 지방경찰청장까지는 가령 교육감 선거와 같이 직선제를 도입하여 사법개혁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